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국가 7급 최근에 시험 본 거 기출 분석 그리고 해설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 2017년부터 영어가 어떻게 되었죠? 공인 시험으로 빠지고 필기 시험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점수를 2017년부터 보면은 75점, 74, 74. 그러니까 2018년하고 2019년은 우연하게 필기 합격 점수가 같았습니다. 뭐 채용 인원도 비슷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2020년 과연 합격 점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입니다. 제가 여기 5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이제 점수 나 몇 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준 사람입니다. 제가 5명만 추출해갖고 여기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5명의 국어 평균 점수는 79, 한국사는 86, 그리고 전공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국가 7급 점수 분포를 보면은 이 국어하고 한국사가 상대적으로 여기 100점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한국사를, 그러니까 전공에 비해서 국어하고 한국사가 상당히 쉬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국어 이런 게 어렵게 출제된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전공 4과목인데, 그럼 이 전공 4과목 중에서 여기 점수 분포를 보면은 자료 구조가 가장 평균적으로 높았다라는 것이죠. 보안, 정보보호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서는, 분석하는 순서는 자료구조, 소공, 데이터베이스, 정보보호론으로 해서 4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료구조는 이렇게 95점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내준 점수 평균 84.17에.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합격을 하겠죠, 예를 들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원래 시험 보고 여기 써보면은 뭐 역대적으로 이런 표현, 역대적으로 어려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이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조금 어렵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는 제가 좀 이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예년 수준입니다. 근데 원래는 약간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그거는 이제 분석할 때 생각하고, 그렇다면 제가 뭐 점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못 봤으니까요. 이거는 월등한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저한테 보내준 사람 중에서 77.5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곧 있을 이제 서울시하고 지방직 7급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이 정도 받았는데도 나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이번 시험은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매우 어려웠으면은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거죠. 70몇 점.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전산직 시험에서 합격점이 가장 낮았던 적은 61점이었습니다. 뭐 소수 중에는 생략합니다. 이게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 그 61점이었던 시절이 따지보면 뭡니까?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겠죠. 그랬을 때 이게 2009년이었어요. 그럼 2009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전공 4과목은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국사가 엄청 한 과목입니다. 엄청 어려웠습니다. 어떤 국사 시험에서 사례가 아주 평소에 못 보던 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사에서 이 가락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가 61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험에서 정말로 어려웠다 그러면 합격 점수가 50점 이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원래 그 군무원 같은 시험, 물론 이 군무원은 통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좀 보니까 전산 7급 준비하는 사람, 열심히 한 사람 볼 때는 막 뭐 매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은 안 되는데, 군무원 그 시험 속성상 군에서 이제 경력 갓 제대하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군무원 이런 시험 보면 원래 44점도 합격하였으면 7급에서 다시 해서 44점도 합격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다 그러면은 이제 44점도 합격하는 그런 경우가 어려운 것이지, 뭐 일반적으로 뭐 한 70점 전후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부해갖고 그건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죠. 그러면 원래 시험에서 왜 어려웠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을까? 그건 이제 분석하고 나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자료 구조부터 이제 분석하는데, 제가 분석하는데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분석도 하고 해설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설까지 다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 7급 문제 해설하려면, 20문제 해설하려면은 한 과목 하는데 제가 볼 때 내가 2시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 동안 해설을 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하지만 이 해설을 미주알 고주알 해 두었습니다. 2주 동안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전산 7급뿐만 아니라 뭐 9급, 뭐 각종 시험 9급, 7급, 옛날에 기술고시 이런 걸 해설하면서 이번만큼 해설하는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모든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몇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해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2주 동안에 다른 것도 뭐 강의도 하면서 시간 틈틈이 이제 이걸 4과목을 해설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해서 잠도 못 잔 적도 있고, 막 2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먹고 자고 학원 강의하고 해설만 했는데, 억지로 해설해가 어제까지 이 4과목 해설을 마쳤습니다. 그만큼 이 해설하는데도 이번에 시간이 참 어려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해설하는데. 그래서 제목은 분석 및 해설인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분석을 할 것입니다. 해설은 극히 일부만 합니다. 해설은 여기 제가 쉽게 초보자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한 과목당 이 쪽수가 2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해설을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은 이 분석 듣는 사람은 제가 이 해커스 학원에 이 해설된 걸 넘겨줄 것이니까요. 다운받아 갖고 해설 이런 거 다 읽어보고 이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하는 데에서는 합격자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이제 7급 도전하기 위해서 이 초보자 기준으로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죠. 합격자 기준, 초보자 기준은 그 실력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기준에는 이거는 평이한 문제다, 쉽다,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초보자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물론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누구든지 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이번 시험은 쉬웠다, 이번 시험은 어려웠다. 이거는 그냥 시험 보고 개인 차이겠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쉽다 어렵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험이 뭐 역대적으로 어려워갖고 합격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뭐 9급이든 7급이든 합격하려면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합격하는데 쉬우면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공무원 되고 누가 일하고 그건 의미가 안 되죠.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뭔가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떤 경쟁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그만큼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문제가 쉬우면은 합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만약 합격점이 99점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100점 아니면 99점이면 누가 합격할 거예요? 공부한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합격점이 한 50점 이래야 되면 오히려 더 합격하기가 쉬운 거죠.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구분되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서 합격 못했다. 문제가 쉬워서 합격을 했다. 이거는 공무원 같은 이런 경쟁시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려운 게 더 좋은 것입니다. 막 어려워갖고 성질 난다, 짜증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 이번에 어려워갖고 내가 오히려 합격하겠다 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전산 7급 전공 4개 분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대한 제가 압축해서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렵고 쉽고 등등 필요 없고 합격할 수 있는 기준,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이걸 분석하는 것이지, 이 지금 국가직 7급 이 분석 이 강의를 듣는 사람도 그 소중한 시간은 돈이다 잘 아시죠? 합격을 위해서 이걸 듣는 것이지 뭐 이렇구나 뭐 긴가민가 이런 거 쓸데없는 짓 하기 위해서 이 분석을 듣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뭐 초보자 이런 거 필요 없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이제 처음 7급에 도전하는 사람은 이걸 보고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면 되겠죠.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분석을 할 것이고 해설은 제가 여기 짧은 시간에 못하고 이 내용으로 제가 뭐 알려진 사람 다 알 것입니다. 해설을 제가 너무나 상세하게 잘 해놓는다. 아는 사람 다 아니니까 이거 다운받아서 내한테 개인적으로 달라 소리 하지 말고 그 해커사학원 줄 테니까요. 다운받아서 해설을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 이름은 뭐 그거 보면 알았겠지만 홍재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카페에 와서 뭐 해커스에 질문해도 되고 카페 등록해갖고 가입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그 카페 이름은 홍재현 치면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적지는 않겠습니다. 카페 이름 앞에만 쓰면 이거예요. 카페 이름이 다음에 이걸로 만들었는데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는, 이 패스는 뭔지 알죠? 뒤에 365를 붙인 거는 1년. 공무원 시험 시작해갖고 1년 안에 합격하면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합격할 수도 있고, 1년 안에 합격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라고 제가 카페 이름도 패스 365로 붙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첫 번째 시간, 자료 구조입니다. 그 자료 구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목표 점수는 90점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100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7급 시험 가서 100% 문제를 다 풀었다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최종적으로 시간 싸움이에요.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뭐 자료 구조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같은 문제 보면은 자료 구조는 끝까지 가야 답이 나오죠. 시간이 오래 걸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SQL 문장이 아주 길게 출제되면은 분석하는 데만 해도 2, 3분 걸리니까 시간 안에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점,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건 합격점이잖아요. 합격점이 100점이 아니에요. 70점 중간대요, 지금. 그래서 90점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1등으로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되 마음가짐, 내가 90점만 받자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갖고 문제를 다 못 푼다든지 점수가 형편은 없었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요. 이제 이런 것도 시험장에 가기 전에 충분히 훈련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도 한 두 문제, 여기 95점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두 문제를 포기하면은 90점 받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출제된 게 이진 탐색 틀이에요.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문제는 틀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맞췄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내용에서 그 이진 탐색 모양이 다른 거 하나 찾는 건데 특별하게 틀린 사람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 2번 문제는 최소 힙입니다. 힙, 지금까지 전산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힙이에요. 지금까지 전산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거 크게 이야기하려면 힙, 그리고 이진 탐색 트리, 그리고 ABL 트리, 이런 것이죠.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힙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주로 최대 힙이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최소 힙, 뭐 개념은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거기 읽어보면 이것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1분 안에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는 한 둘 다 30초 안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두 번째는 최소 힙 문제로서 답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접 행렬입니다. 그래프에서. 세 번째는 인접 행렬이 출제되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표로 출제된데, 표로 출제된 걸 방향 사이클이 있느냐 없느냐 살펴보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인접 행렬이 출제된데 표로 출제된 걸 뭐로 해야 되냐, 그래프를 그려야만이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틀린 사람, 공부한 사람은 틀린 사람 없는 거죠. 합격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틀린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특별하게 실수하지 않으면, 실수도 실력이죠.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지 않으면 맞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 해놓은 1, 2, 3번을 틀려갖고는 합격 못하는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제된 거는 최소 비용, 우리가 세 개 있죠. 푸림, 크루스칼, 솔린 알고리즘 세 개 있죠. 크루스칼에 해당하는 MXT, 최소 비용 신장틀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거 지금까지 놓은 이 내용은 전산 9급에서도 다 나오는, 9급만 준비한 사람도 여기까지 다 맞췄을 거예요. 크루스칼도 9급에서 얼마나 많이 출제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하면은, 5번 문제는 이진 탐색 트리를 전이순회, 이진 탐색 트리를 전이순회했을 때 후이순회한 것. 요거는 약간의 이제 뭐 여기는 이진 탐색인데 이거죠. 전이순회, 통상적으로 이제 출제했는데 이 전이순회한 거, 후이순회 찾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알아두어야 될 것은 이진 탐색 트리를 중위순회하면은 어떻게 되죠? 오름차순 결과가 되죠. 이거는 9급에서도 출제된 거예요. 물론 7급에서도 좀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많이는 출제 안 됐지만, 그래서 이 전이순회 된 걸 뭐 후이순회로 고쳐서 이제 찾아서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진 탐색 트리를 그냥 이진 트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진 탐색 트리는 중위순회하면 오른차순이라는 것, 이 자체만으로 시험에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 해서 이걸 알아야 이걸 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역시 전산 9급에서도 이런 내용도 다 출제가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6번은 차수가 3인 비트리. 6번은 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고 자료구조에서 나오는 거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다 맞출 수 있는 내용. 제가 어쨌든 해설은 상세하게 넣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그거예요. 7번도 그 후위 표현 계산하는 거, 스택
후위식 계산하는데 어떤 스택 구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스택 구조 상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역시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단순 연결 리스트.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거. 이것도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자, 이제 9번 문제는 구조체 안에 공용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소 계산하는 건데, 이 공용체는 그 멤버끼리 메모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메모리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체 안의 공용체, 지금까지 자료구조에서 이 구조체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 것이고, 이 공용체 부분은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자료구조에서는. 근데 이제 과거에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있던 시절은 지금부터 이제 2013년까지죠. 프로그래밍 시험 나올 때는 이 공용체는 종종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빠지고 정보보호론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론 C 언어에서 많이 안 다루니까요. 뭐 공용체 이걸 못할 수도, 공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저기 이제 점수에서 1등 한 사람이 자료구조 95점 받았죠. 그분이 이 문제 하나 틀렸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심은 공용체에서 자료가 공유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문제가 이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포인트와 포인트는 덧셈은 못하고 뺄셈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포인트, 뭐가 나왔냐면은 뺄셈 하는 거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용체 구조에 이렇게 준화놓고 데이터가 많겠죠. 그러면 뭐 여기서 빼고 이러는 건데, 근데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작 주소가 문제에서 6487296 첫 번째 이 주소가 6487296 뭐 이렇게 큰 숫자를 써놓고, 물론 이런 게 그 3년 전에 전산칠로에서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열 구조 주놓고, 이번에는 구조체 주놓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뭐 그래서 이게 또 공용체 크기가 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이게 28바이트가 나왔으니까 이 계산을 다 하고 이 내용을 다 알았어도 이거 막 계산까지 하면 막 정신없이 빨리 풀어도 제가 볼 때는 한 3분은 걸릴 것 같아요. 이 문제 푸는데. 그러면 이거는 안 푸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3분씩 걸리면은, 한 문제 3분 걸리면 나머지 주 문제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못 풀잖아요. 쉬운 거는 30초 만에 푸는데, 이거는 내용도 좀 뭐 아주 어렵다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걸 몰랐던 사람은 아주 어렵겠죠. 거기다가 막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려면 시간이 최소한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해서 이 문제는 뭐 공용체를 알았다 설사 치더라도 여러 가지 시간상 또는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이거는 대부분 사람이 틀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틀렸다고 합격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9번은 분석을 합니다. 해설되어 있으니까 해설 보면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자료구조 특징이 순수하게 시 문제가 4개 출제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들은 뭐 통상적인 걸로 출제되었으니까 어려운 게 없었고, 시 문제만 이번에 어려웠습니다. 자료구조에서. 우리가 자료구조는 어떤 경우도 시 어느 문제는 막 5개씩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 어느 문제였습니다. 10번이 역시 시 언어 문제인데, 10번이 이제 시 언어로 구현하는데, 이거는 순열 퍼뮤테이션,
순열 구하기 문제입니다. 그 순열은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순열 구하는 걸 재기적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ABC라는 세 개의 ABC라는 문자 1, 2, 3 숫자로서 퍼무테이션 3팩토리얼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ABC 이게 기본적으로 ABC 이렇게 돼 있으면 A, C, B 그러니까 이제 A를 기준으로 BC 하고 CB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되면 이제 B하고 A를 바꾸는 거예요. BA, BAC 이렇게 해놓고 B를 놓고 AC가 되면 CA, AC하고 CA가 바뀌면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러고 나서 A하고 C를 바꾸고 C를 A, B, C로 되니까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A, B, C가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A, B, C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C하고 A를 바꿨으니까 여기 B 다음에 A가 있겠죠. 그러면 C가 있으면서는 A, B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열 구하는 것, 재기호출로 그 원리는 이 원리로 진행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10번 문제가 바로 이 순열을 구하는 문제인데 C 재기호출로. 그래서 이거는 시험장에서 이게 순열 구하는 것이다. 딱 눈치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췄을 거예요. 이 알고리즘 분석 안 해도 되니까. 그 몰랐다면은 못 맞추는 거죠. 제가 이 재기호출은 여러 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순열 구하는 재기호출은 나는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10번 문제도 이제 대부분 사람이 많이 틀렸을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설은 제가 충분히 해놨으니까 그 퍼뮤테이션 순열과는 해설 뒤에 그림으로 트리 구조 그래서 제가 분석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1번 2차원 배열. 배열의 배열 이렇게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다 맞추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출제되고 9급에서도 출제된 적이 상당히 있지만 이상하게 7급에서 이게 많이 출제되는데 그 4번 항목에 하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하고 A 더하기 3 괄호 열고 A 더하기 3에 다시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고치면은 이 덧셈은 연산 우선순위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3이 1이니까 A 더하기 뭐가 되죠? 4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다른 거 하나 찾는 건데 이게 4가 되기 나머지는 세 번째 건데 그래서 이것도 뭐 너무나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합격하는 사람 다 맞추고 여기 이제 해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12번은 뭐냐 하면은 프림 알고리즘 이상하게 이번에 이 크로스칼 이것도 나오고 프림 알고리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칼을 이용한 최소 비용 들이는 오른차순 정렬해서 하고 프림 알고리즘은 선택된 것 중에서 인접한 간선을 선택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너무나 우리는 많이 했으니까 틀린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3번은 뭐냐 하면은 그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BF에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이 있으니까요. 너비 우선 탐색은 Q를 이용하는 것이죠. 역시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최대 희입입니다. 이상하게 이번 시험에는 최소 희입도 나오고 최대 희입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최대 희입은 그냥 자로 이제 하나 주놓고 자로 입력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틀린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15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원형 Q입니다. 원형 Q. 그러니까 원형 Q 이렇게 해갖고 데이터 리어 포인트 증가시키고 넣고 하는 과정을 물어본데 문제가 우리가 다 배운 건데 문제가 한 페이지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 푸는
풀 때 말이죠. 내용은 너무나 쉽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혹시 몰라갖고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이만큼이나 줘. 문제 쭉 읽는데 1분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7급 시험 보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출제되는 거죠. 예를 들어 희소행렬 출제하면서도 우리가 공부 다 했던 거예요. 기본 이론을. 그걸 문제에서 다 적어놨어. 그래서 혹시 뭔가 싶어서 읽다 보면 시간 흘러가.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아까 저 점수 적어준 것에서 좀 점수가 낮은 사람 이런 문제들을 경우에 따라 틀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렵다 쉽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 내용은 쉽습니다. 이거는. 근데 문제 길이가 어떻게 되죠? 길다 보니까 혹시 뭔가 있나 싶어서 그 시간 흘러가서 못 푸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그 내용은 난이도란 내용은 다 아는 건 없고 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 리어 포인트 증가시키고 넣고 프론트 포인트 증가시키고 넣고. 그래서 이건 어쨌든 공백 조건의 원형 Q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7급 시험 보러 갈 때는 이런 부분도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아, 이런 시험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문제가 너무 길 때는 그 핵심 요인을 빨리 파고 우리가 배운 대로 풀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틀린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16번. 그래서 제가 해설도 2페이지에 걸쳐서 해두었습니다. 16번은 킥 정렬입니다. 이게 혹시 틀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킥 정렬의 연산 시간. 연산 시간은 평균은 어떻게 되죠? 평균은 비고 n 로그 2의 n이고 최악은 어떻게 되죠? 최악은 n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킥 정렬에서 연산 시간은 뭐로 하는 것이다. 뭐 이거는 정렬에서 연산 시간은 비교수로 하는 것이다. 많이 강조된 것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킥 정렬에서는 비교수가 가장 많은 게 최악은 뭘까요? 이거는 정렬된 리스트죠. 최악은 정렬된 리스트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1, 2, 3, 4, 5, 6 이렇게 정렬되어 있을 때 최악이 되는 것이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시험장에서 킥 정렬에서 연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그 원시 초기 리스트는 뭐냐? 그 정렬된 게 답이에요. 뭐 중간값 찾고 이런 짓거리 안 해도 되죠. 그는 짓거리를 한 사람은 이제 1분 안에 못 풀고 이 내용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국업 준비한 사람한테도 물어볼까? 이 내용 모르는지 아무도 없어. 이거는 공부한 사람은. 그러면 이거는 1분 보면 5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틀린 사람이 있어. 일일이 하나씩 비교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데이터가 적은 거는 뭐 정렬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비교수도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많을 때 확실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래서 합격자 기준으로는 이거는 틀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게. 이런 거 틀리면 합격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5초 만에 맞출 수 있는 건데 이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을 못 하다 보면은 3분 안에도 못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 문제 푸는 방법도 중요해요. 푸는 법. 여기서 말하는 푸는 법은 첫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시간을 적게 소요해서 풀어요. 어떤 사람은 10초 만에 푸는 걸 어떤 사람은 2분 만에 푸는 것도 있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푸는 방법도 시간을 적게 소요하면서 틀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틀리지 않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푸는 법은. 자, 그래서 난이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 ABL 트리입니다. 네. 그 맨날 오는 거예요. ABL 트리 해갖고 중위순회, 뭐 후위순회 하라는 것.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인데 역시 C 문제입니다. 18번은 C 언어 문제입니다.
쉬어오는 문제인데, 그 제기 호출로, 문자 값 더하는 거예요. 문자 1 더함 해서 무슨 문자가 되느냐. 이 문제는 뭐 비슷비슷한 것도 풀어보고, 이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합격자들은. 그 다음에 19번인데, 이 19번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이 뭐냐? 이거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값을 두고 두 번째 큰 값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찾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이 첫 번째 가장 큰 값,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찾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석차 구하는 원리를 하면 돼요. 석차 구하기. 석차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19번은 두 번째 큰 값인데 이 석차 구하는 원리가 아니고, 어쨌든 두 번째를 찾기 위해서 if문 여러 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통상적인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출제자 자기가 요약해갖고 그냥 C 언어로, C 언어 형태로 출제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알고리즘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1분 안에 정확하게 풀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틀렸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1분 안에 풀기는 만만찮지 않았다 해서 틀린 걸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20번. 원형 연결 리스트입니다. 자, 우리가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 헤더가 처음을 가리키는 경우, 헤더가 마지막을 가리키는 경우 삽입삭제 너무나 우리는 7급에서 강조한 내용이고 많이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공부한 사람은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산 7급 자료구조 분석한 걸로 액면 그대로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해놓은 거 말고 틀린 거 여기 한 개 체크. 이것도 틀린 걸로 간주하면 두 개, 세모니까요. 세 개, 네 개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이 자료구조에서 합격 경쟁력 있는 점수를 받으려면 합격 경쟁력 있는 점수를 받으려면 몇 점 받아야 되느냐? 75 내지 80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수를 하지 않고 이런 순열 과학이다 이런 거 눈치 찍은 사람은 80점 이상, 80 그 이상 놓을 수가 있고, 이런 거 없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9급만 준비한 사람도 얼마를 받을 수 있나? 75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9급만 해도 원형 연결 리스트 이런 거 맞추고 A별 처리, 킥 정렬 이런 거 다 알아. 2차별 이런 거 다 프림 알고리즘, B 이런 거 최대 합 다 문형초 이런 거 다 해요. 9급 공부하면서 우리도 단순 연결 리스트 후이식 계산, B 처리 이런 거 다 해. 9급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도 9급 공부한 사람도 75점 받을 수 있죠. 9급 기준까지만 한 사람도. 그러니까 9급, 7급에서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는 몇 문제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자료구조에서 75점 내지 이 문제를 분석해서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제가 동그라미는 다 했지만 사람이 개인에 따라서는 실수해서 이걸 틀릴 수도 있고 저걸 틀릴 수 있으니 나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료구조 합격 경쟁력 있으려면은 한 75점 내지 80점. 9급만 준비한 사람도 70 내지 75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7급을 준비하면 9급은 그냥 합격한다. 또 9급을 준비하는 데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7급 응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제 자료구조 분석 끝나고 잠깐 휴식하고 두 번째 소공, 소프트웨어 공학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